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빠와 3년간 등을 돌리고 지낸 미국 출신 여대생이 한국 유학을 강행한 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엄마를 잃은 상처로 인해 아빠와 냉랭하게 지내던 시애틀 출신 고등학생 에린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국 따위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런 무모한 일은 절대 안 된다며 격하게 반대했던 아빠는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혼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년간 한국 유학을 끝까지 반대했던 아빠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 그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딸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아빠 쪽에서 먼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토록 신뢰했던 베테랑 소방관 아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한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린이에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미국 시애틀 외곽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때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시애틀 소방서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이었고 엄마는 동네 메이플우드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집집마다 잔디밭이 있고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교회 지역이었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란색 지붕에 하얀 벽돌로 된 2층 집, 앞마당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꽃이 피어 있었어요. 특히 아빠는 제게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어머, 톰슨 씨 따님이시네요. 아버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키가 185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에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동네 아이들은 아빠를 보면 슈퍼맨이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곤 했죠. 아빠도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소방차 견학도 자주 시켜주시고 화재 안전 교육도 직접 해주셨어요. 엄마는 아빠와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셨어요. 키는 작으셨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무료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끼리 근처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가서 하이킹을 하거나 여름휴가 때는 캠핑을 가곤 했어요. 저는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10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리며 오른쪽 배를 움켜쥐셨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너무 아파, 정말 너무 아파라고 신음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아빠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어요. 여보, 괜찮아. 금방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계속 신음하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을 거야. 곧 병원에 가서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엄마를 들것에 옮겨놓고 갖가지 검사를 했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도 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시애틀 메디컬 센터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저와 아빠는 엄마를 따라 구급차에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엄마를 보는데 평소 건강하셨던
엄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 직원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보험 카드 주세요. 먼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묻는 건 보험이었어요. 아빠가 급하게 지갑에서 보험 카드를 꺼내 주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올해 보험료 납부는 다 하셨나요? 공제액은 얼마까지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서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참고 계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엄마를 진료했어요. 배를 만져보고 청진기를 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어디가 가장 아픈가요? 구토는 하셨나요? 엄마는 고통 속에서도 최대한 자세히 대답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급성 담낭염으로 보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응급수술도 보험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아빠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주말이라서 보험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거든요. 월요일에 연락해서 화요일쯤 승인이 나면 다행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서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엄마는 어떻게 해요? 진통제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염증이 더 퍼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술비만 45,000달러, 입원비 하루에 3,000달러, 그 외 검사비와 약값, 마취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 달러는 나올 거예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희 집 1년 연봉이 6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아무리 소방관이 영웅이라고 해도 그런 돈은 없었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될까요?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의료비 대출은 승인이 까다로워요. 게다가 이자율도 높고요. 그냥 보험 승인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는 보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며칠간 정말 지옥 같았어요. 엄마는 진통제로 버티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아빠와 저는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토요일 밤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배가 더 부어올랐어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세요라는 말만 들었어요. 일요일에는 아빠가 병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평소 침착하시던 아빠가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시면서요. 월요일 아침 아빠가 보험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가 응급 상황인데 언제 승인이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서류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드디어 보험 승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의 염증이 복막으로 퍼진 상태였거든요. 의사가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수술이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와 아빠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빠는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다니시던 분이 그날은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술은 했지만 염증이 많이 퍼져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이틀을 더 버티셨어요. 목요일 오후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리나, 엄마는 괜찮아. 너는 꼭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그게 엄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45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톰슨 씨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부인분도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아빠에게 정말 화를 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못 구했어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평소에 당당하시던 아빠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과 농담도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도 말수가 줄었다고 동료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면 맥주 한 캔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에린 괜찮아?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싫었어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돈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말이에요. 특히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차가운 샌드위치만 먹었거든요. 아빠는 요리를 전혀 못하셨고 저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가족끼리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아빠와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진로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에린,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성적도 좋고 추천서도 잘 써줄 수 있어. 저는 그때까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간호사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런 생각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그런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의료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도 보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치료가 가능하며 외국인도 체류 자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맹장염 수술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30,000가 넘는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응급실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돈이나 보험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엄마가 한국에 계셨다면 정말 결과가 달랐을까? 상상해봤어요.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보험 승인 따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수술을 받으시는 모습을요. 그리고 며칠 후에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다시 웃으면서 저녁을 준비하시는 모습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서 읽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논문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공부할수록 더 놀라웠어요. 한국은 정말 환자가 먼저인 나라였거든요. 의료진들도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고, 정부에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공공보건학 분야가 발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의료 정책과 보건 시스템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졸업생들 중에는 세계보건기구나 각국 보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결심이 섰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의료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부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 때문에 편하게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빠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실 때였어요.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시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거기서 뭘 공부한다는 거니? 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그곳에서 공공보건학을 공부해서 의료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서요. 만약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면 엄마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에린,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한국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빠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엄마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에리나, 현실을 좀 봐라. 한국은 너무 먼 나라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게다가 학비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이미 그것까지 생각해뒀습니다. 장학금 신청할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주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도 있고, 한국어도 이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그래도 너무 무모한 일이야. 차라리 여기서 의대에 진학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빠,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면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죠. 아빠는 제 결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저는 아빠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육재단 웹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받고 토플 시험도 등록했습니다. 토플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깔고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구독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이 어떤지,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친구들은 제 결정을 정말 신기해했어요. 에린, 한국에 왜 가려고 해? 거기 케이팝 때문이야?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러라는 거야. 선생님들도 처음엔 말리셨어요. 한국도 좋지만 하버드나 예일 같은 곳에도 지원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플 점수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목표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초급 수준이지만 합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드디어 장학금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에 선발된 거였어요. 학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까지 모두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빠에게 전했을 때 아빠는 정말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가겠다는 거니? 네, 이번 가을에 출발해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공보건학을 전공할 거예요.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그 말 속에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아빠는 제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엄마 무덤에 갔습니다. 하얀 백합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면서 꽃잎이 떨어졌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아빠는 배웅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혼자 시애틀 공항에 갔고 아무도 저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시애틀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한다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엄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아빠와도 다시 화해할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온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에린 씨 어머님 일이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배워서 미국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업만큼이나 제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바로 의료봉사 동아리였어요.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동아리였는데 매주 주말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하진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국인 남학생이었어요. 의학과 4학년이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환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는데 하진이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더라고요. 할머니,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학생인데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오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면서요. 그날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서울 외곽의 쪽방촌이었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아픈데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계속 참고 계셨거든요. 하진이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제가 병원 예약도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환자가 먼저였거든요. 의료진들이 돈 걱정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고, 하진 같은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진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후배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진은 정말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에린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한국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주곤 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하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아빠와 어떻게 멀어지게 됐는지 말이에요. 하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린 씨 마음 정말 잘 알겠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정말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했었는데 에린 씨 어머님은 그런 기회조차 없으셨군요. 그 순간 정말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함께 했어요. 하진은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병원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진이 저를 자신이 실습하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에린 씨, 한국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본 응급실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환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보험이나 돈 이야기는 나중이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들어왔는데 간호사가 즉시 심전도를 찍고 의사를 불렀어요.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바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험 확인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가 우선이에요. 서류는 나중에 하죠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만약 엄마도 이런 곳에서 치료받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진이 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에린 씨, 힘들어요? 너무 무리해서 보여드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진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공부하는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 생각도 많이 났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도록 아빠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통화만 했거든요. 서로 안부만 물어보고 끊는 그런 대화였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도 몸 조심해라. 공부 잘 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저도 서로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2년차 여름, 갑자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시간이었거든요. 밤 11시쯤이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어요. 에리나, 미안한데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아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하고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며칠째 오른쪽 배가 너무 아파. 그런데 병원에서 CT 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예약이 2달 뒤래. 검사비만 2,300달러가 넘는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아빠, 당장 한국으로 와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 제발요. 이번엔 정말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검사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비행기표도 비싸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통역도 제가 하고 병원도 제가 예약할게요. 제발 한국으로 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하진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진아, 정말 급해. 우리 아빠가 복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검사도 못 받고 있어. 한국으로 모시고 와야겠어. 하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에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선배가 소화기내과 레지던트인데 좋은 병원 추천받을게요. 공항 마중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도 아닌 제가 부탁한 일인데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사흘 후 아빠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본 아빠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빠는 저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진이도 함께 와서 도와줄 거예요. 하진은 공항에서부터 아빠를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드렸어요.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택시에서도 아빠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숙소에서 하루 쉬신 후 저희는 서울 시내의 큰 병원으로 갔어요. 접수를 하는 동안 아빠는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정말 괜찮을까? 외국인도 치료해주나?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외국인 환자분이시군요. 통역 서비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검사 속도였어요. 접수하고 30분 만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1시간 후에는 CT 촬영까지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2달을 기다려야 한다던 검사를 하루 만에 모두 마친 거예요. 결과도 빨리 나왔어요. 다행히 급성 충수염 전 단계라서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심각하지 않네요. 며칠간 항생제 치료받으시고 식이요법 지키시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병원비였습니다. 진료비, 초음파, CT 촬영, 약값까지 모두 포함해서 58만 원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400달러 정도였죠. 미국에서는 검사비만 2,300달러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빠는 영수증을 손에 들고 말없이 병원 앞 벤치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시더니 제 어깨에 기대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내가 사람 취급을 받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빠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빠, 왜 그때는? 왜 엄마는 못 지켰어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이 나왔어요.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불길 속에서 수십 명을 구해도 보험 서류 앞에선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도 매일 그걸 후회했어. 그날 이후로 오래 닫혀있던 저희 부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하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쓰러질 때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정말 가족처럼 말이에요.
아빠의 치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하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정말 고마운 친구네.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진도 아빠를 정말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빠가 한국 음식을 어려워하시니까 함께 식당에 가서 주문도 도와드리고 아빠가 궁금해하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빠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어요. 하진이 아빠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님, 에린이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어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 학생 처음 봤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시더니 하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 딸이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아빠와 하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원래 일주일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에리나, 여기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네. 며칠 더 있어봐도 될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진이 아빠와 저를 위해 서울 구경을 시켜줬거든요.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어요. 아빠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오래된 건물을 보기 힘든데 여기는 정말 역사가 느껴지네. 아빠가 경복궁에서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하진도 아빠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좋은 곳들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때 아빠가 하진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진아, 너는 의사가 되면 뭘 하고 싶니?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분들의 가족 주치의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꿈이네. 너라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빠가 하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아빠가 미국으로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 배웅을 나갔는데 아빠가 하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내 딸 좀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몸 조심해라. 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에린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아빠가 하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 보는 한국 청년을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빠가 떠나신 후 하진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일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하진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에린 씨, 저 혹시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뭔데요? 저 에린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린 씨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 모든 게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미 하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고백을 들으니까 떨렸어요. 저도 하진 씨를 좋아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우리 아빠까지 도와주고,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에린이랑 하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이에요. 아빠에게도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저 하진이랑 사귀게 됐어요. 아빠는 잠시 놀라시는 것 같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진이는 정말 좋은 친구니까 잘 됐네. 너희 둘 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 후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었고, 하진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왔어요. 에리나, 아빠가 은퇴를 결정했어. 정말요? 갑자기 왜요? 소방서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이제 충분하지 않나 싶어.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졌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요? 정말이에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너희 가까이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아빠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하시고 텃밭도 만드셨어요. 여기가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네.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아빠는 한국 생활에 정말 만족하셨어요. 하진도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됐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빠를 자주 찾아뵙고 건강관리도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논문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아빠와 하진이 함께 와서 축하해줬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리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빠가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졸업 후 저는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의료 정책 연구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맡게 됐어요. 그리고 1년 후 하진이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아빠가 가꾸신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꺼내는 거예요. 에린, 나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과 아버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네, 좋아요.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결혼식은 서울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미국에서 친구들도 몇 명 와줬고 하진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빠는 버진로드에서 저를 하진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진아, 내 딸 잘 부탁한다.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결혼 후 저희는 아빠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고 아빠가 아프시면 하진이 바로 달려가서 돌봐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엄마를 잃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를 잃고 무너졌던 가족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진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정의 선생님이 됐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잘 돌봐드린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아빠도 하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연구소에서 한국의 의료 정책을 미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미국의 정책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견학할 때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엄마의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요즘 아빠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지내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은 줄 몰랐어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지난 주말에는 3명이 함께 엄마 제사를 지냈어요. 한국식으로 상을 차리고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고요. 하진이도 환자분들을 정말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 아빠도 건강하시고요. 그날 밤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리나, 엄마를 지키지 못한 날, 우리 가족은 멈췄어.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네. 병원이 아닌 사람의 손이 우리를 살렸어. 정말 그랬어요. 미국은 보험이 먼저인 나라였고 한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의 집이에요. 아빠와 하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터전입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웃고 계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